취업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인력 양성팀과 일학습 병행 전문지원센터의 연구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HRD 사업부는 인력 양성 사업 경험자와 해당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즉시 근무가 가능한 분들은 2월 27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투자공사에서는 2019년 제1차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 성별 등의 관계가 없이 지원할 수 있고요. 해외 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별정직 직원인 교육수련부 응급구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이상의 응급구조학 전공자로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CPR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요. 모집 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2019년 상반기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공 해당 학위 취득자여야 하고요.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오늘의 직업이죠. 사회공헌팀,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사회공헌 담당 김도영 부장님, 그리고 취업 지원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도영 부장님, 저희가 1부에서 현진 학생이 굉장히 달변가라고 미리 또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SK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벌써 담당한 지 15년이나 되었네요. 네. 그래서 업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보람과 그런 그 느낌을, 좋은 느낌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 회사의 사회공헌팀이라고 하면 그 회사 어떤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쉽게 또 떠올리고 하는데 정확히 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업 사회공헌 업무는 기업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그 해결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서 우리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요.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다국적 기업을 방문했는데 거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는 이런 공익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신규 사업에 그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죠. 그런 투자 수익률의 6% 정도에 기여하더라. 즉 공익활동이 단순히 착한 일, 홍보성을 넘어서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윈윈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의 이 사회공헌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회사 내에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기업 외부, 즉 사회에서 기업에게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그래서 회사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하는 그런 부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벌써 이 사회공헌 업무만 이 회사에서 15년 동안 담당을 하고 계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원래 그러면 그 전에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된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불행히도 사회공헌 전공은 없는데요. 사회복지 같은 것 좀 다른 걸까요? 네, 복지하고도 조금 더 제 커리어는 처음에는 사실은 입사할 때는 화학공학을 전공 학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는데 업무를 하면서 사업기획, 또 전사기획,
그러다가 SK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 네. 아트 관련된 업무 하다가 또 SK텔레콤에서 광고팀장 업무도 했었어요. 네.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이제 사회공헌팀 업무를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커리어들이 사실은 다 도움이 됐었고요. 공부도 처음에 화학공학 했다가 경영학 했다가 그다음에 사회공헌 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전공을 네. 가지고 평생 가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치가 좀 필요한. 그리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서 또 새로운 학습을 평생 네.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야, 갑자기 굉장히 좀 제가 찔리는 느낌이 드는데, 자, 교수님, 이렇게 회사 내에서 사회공헌 관련 부서라든지 팀이라는 게 생긴 지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전에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윤 창출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장 일변도의 사회를 우리가 치달으면서 이제 주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좀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이제 인식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부의 편중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한다든가 혹은 뭐 중소기업가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맺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가면서 이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거죠. 특히 이제 지금 김도영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SK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 나간 기업으로 네. 시장에서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유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미지와 좀 직결이 되는데요. 이제 기업의 이미지가 바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금방 어떤 그 이윤 창출로 되돌아오질 않아도 그 아까 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한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들이 네. 이 기업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이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부서는 사실상 어떤 그 오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특히 분야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그 굉장히 그 앞으로 3대, 4대, 5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자기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화학 분야를 또 전공을 하시다가 뭐 광고 쪽도 일을 해보셨다고 하셨고 뭐 아트센터도 기획하셨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가 지금의 부서로 오신 거잖아요. 자, 적성에는 좀 잘 맞은 편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적성이 잘 맞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 그 이유가 쭉 해왔던 일들도 역시 다른 영역이었지만은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개인적인 그런 성향,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하고도 네. 잘 부합되어서 적성에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하시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는데요. 네. 지치지 않는 비결은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 예, 가치 그렇죠. 있는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공헌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았던 것은 비단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직장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기본 가치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보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네. 지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공헌팀 자체 업무는 그 일반 타부서와는 조금 더 개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한 회사의 직원분들이신 거잖아요. 직장에서 좀 사랑받는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직장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에서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도 네. 자기 성과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 그다음에 공동체, 전체 직장이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자기의 성과를 조금 희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열정과 헌신
그리고 희생의 정신이 적절히 배합된 사람이 굉장히 좀 존경받는 예. 그런 직장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사회공헌팀 직원분들은 모두가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상사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먼저 반대로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상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부하 직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부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가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들을 너무나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사 역시 자신의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후배 사원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후배 사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상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역시나 좀 조직 문화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또 예쁨 받는 후배, 존경받는 선배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취준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직장 생활을 잘하는 법을 좀 교수님께서 한번 팁을 좀 주시죠. 그 요즘 유행하는 말 TMI라고 있잖아요. 예. 투머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다 챙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특히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선배가 되면 안 되겠고 또 이제 정말 도와준다면 뭐 우리가 츤데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조어긴 하지만 슬쩍 아미 모르게 슬쩍 도와주는 예. 것들. 그다음에 진짜 내가 또 솔선수범하고 진심으로 배려할 때 그런 뭐 선배는 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선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반대로 좀 저희가 이렇게 하면 미움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캐릭터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반대로 하면 이제 미움을 받겠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인식이 태도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인식에 따른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존중의 대상으로 보느냐, 배려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지시를 해야 할 때 대상으로 보느냐, 나의 종속 변수로 보느냐. 이런 점에서 내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갖고 있는 내 인식의 문제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항상 역지사지의 심정을 갖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영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후배 역할도 해보셨을 테고 또 지금은 또 선배 역할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롤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 좀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을 받으니까 한 분이 생각납니다. 예. 지금 퇴직하신 선배분이신데요. 그분께서는 뭐 회사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생신까지 기억하셨다가 선물을 주시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후배들에게 늘 후배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이 부분을 좀 개선해라 하는 코칭을 늘 해주셨고요. 네. 특히 주말에는 그 후배들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 자리까지 마련하면서 진정으로 후배들이 행복해지고 또 미래에 발전할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선배님이 생각납니다. 네. 그런 지금까지도 그러면 퇴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인연을 좀 이어오고 계시는 걸까요? 네, 자주 뵙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제가 어떻게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의 또 생활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사회공헌팀 업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15년째.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기업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면서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기업의 다른 영역에서는 마켓에 대한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데 사회공헌 업무를 하게 되면은 정부, 미디어, 또 시민사회, 예. 또 학계, 뭐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생각의 폭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관계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 즉 직장 내에서의 체인지 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힘든 점은 자칫 잘못하면 박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쥐라고 한다면은
기업이라는 영리 조직 내에서 너무 착한 일, 선한 일만 주장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회운동가인가 그 직장 내에서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직장 밖에서는 사회공헌 업무를 자칫 잘못하면은 홍보를 위해서 하는 이런 홍보 업무하는 가식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전문성과 진정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아까도 그랬지만 굉장히 좀 만족도를 드러내셨잖아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부분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기쁨을 많이 느끼시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기업과 사회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통해서 그런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요.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제가 사회공헌 업무를 처음 했을 때 시작했던 사업인데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의외로 밥 굶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 아동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이런 도시락 센터를 30개를 전국에 짓고 그 센터에 그 지역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취업하도록 하고 또 자비 없으신 아저씨, 할아버지 분들이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이게 지원 모델이 아니고 그 시설을 통해서 수익 사업도 해서 한 2, 3년 후서부터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과 새로운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좋은 모델로 포지셔닝이 됐었었고요. 그 모델이 참 잘 돼서인지 하버드에서도 초대를 해서 아시안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이 사례 발표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케네디 스쿨에서도 특강하는 기회까지도 가져서 굉장히 뭐 지금 기억에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예, 그 지역 아동 청소년 창업 프로젝트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한번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역 아동센터는 좀 생활 환경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여기 졸업하면은 취업이나 창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창업한다든가 목공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목공, 또 아트샵 또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시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 기업, 또 지역아동센터, NGO분들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사업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작년까지 총 한 10개 정도 창업할 수 있어서 그 사업 또한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단순히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낚시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는데 이게 또 인정을 받으면서 뭐 하버드대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까지 하게 되고 이야기가 점점 커지면서 보람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정말 김 부장님 이렇게 싸우신 거 보면 적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회공헌팀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내 꿈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롤 모델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주 교범 같으신 그런 이제 업력을 쌓아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초창기였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발전하는 것들 이제 이런 업력들이 축적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 또 새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기업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떠셨나요? 그럼요.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윤 창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하책의 그런 기업들의 이제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공적인 부분에 대한 헌신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이윤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적인 다시 이제 어떤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것이 어떤 그 선순환의 사이클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이런 인식을 빨리 하고 잘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일부에서 또 청년기획단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의 전공과 함께 고민을 할 정도로 이 사회공헌 업무 좀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꿈꾸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흥미를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부장님께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직업이 일이 있고 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비단 꼭 사회공헌 팀이란 특정한 조직에서 그 업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런 일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자기의 전공이나 그 부서 하고 있는 일에서 체인지 메이커로서 예. 세상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사회공헌 업무를 전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는 자기의 전공 분야도 중요하고요. 또 사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텐데요. 사회에 대한 이해는 뭐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경영적인 측면, 네. 지역 사회에 대한 측면, 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한 측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개인과 특히 또 자신이 일하는 조직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좀 하고 계시는 일을 좀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보실까요? 저는 하고 있는 일이라면 기업과 사회가 서로 윈윈하는 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공헌 업무라는 게 사실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그 특별하게 좀 어울리는 성향이라든지 마음가짐, 적성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썼던 책 중에 김대리 오늘부터 사회공헌팀이야라는 네. 책이 있는데요. 오. 거기를 소설처럼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주인공이 나는데 한 명은 김활민이라는 친구고 한 명은 신용철이라는 친구예요. 네. 이 신용철이라는 친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공헌 업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회사에서도 인정도 잘 못 받고 자기도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결국 여기에 적성이 맞는 분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리고 함께 일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정신, 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쪽에 맞는 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책까지 또 쓰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 분야에는 뭐 누구보다 전문가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교수님, 사회공헌팀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좀 준비할 부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반적인 것이야 뭐 이제 취준생들이 다 준비를 할 테고요. 다만 저는 이제 사회공헌팀을 꼭 근무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취준생들이라면은 해당 기업, 내가 가고자 하는 해당 기업의 현재 모습과 미래에 대한 이 기업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사전에 좀 잘 파악할 게 필요하겠고요. 또 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받고 있는 대국민 이미지와 평가가 어떻느냐라는 것도 좀 인식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내가 간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좀 자신만의 어떤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예.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성과를 또 내셨고 많은 또 일들을 해오셨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혼자서 꿈을 꾸면은 단순히 꿈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익, 즉 우리 사회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사회공헌 역시 한 기업이 자신의 예산과 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한계가 너무 극명하고요. 그래서 함께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앞으로 이런 기업과 다른 다양한 영역들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특히 글로벌 네트워킹 쪽에 요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일부에서 현진 학생이 이 녹화를 할 때 원테이크로 가셨다, 그렇죠. 그만큼 달변가시다라고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생방송은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취준생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SK브로드밴드 사회공헌 담당 김도영 부장님 그리고 또 최수영 교수님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